자유주의와 법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재출간을 계기로 자유와 법치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에크가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게 이제 지난 1960년이고 또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것이 지난 1997년입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한 26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의 기본은 헌정 질서고 헌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이 자유와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특히 이 책이 자유헌정론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헌정 질서가 헌법이 자유를 얼마큼 잘 보호하는 헌정 질서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헌정 질서라 하더라도 자유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가 그 사회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헌정론이라는 내용은 자유헌정 질서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렇게 상당 기간 지난 과거의 책에 비해서 이제는 읽기 좋게 그렇게 새로 또 번역이 된 것이라 네. 아마도 우리 현대인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자유의 의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대답이 좀 제각각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자유의 의미를 놓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자유의 의미 무엇일까요, 원장님? 자유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절대 군주로부터의 자유, 네.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이죠. 네. 이러한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있었고요. 한동안 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사회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자유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현실 속에서 어떤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매우 다양했어요. 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억압, 강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 사상의 자유도 있고 또 자기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활동, 범위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와 헌정 질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현대 국가의 민주사회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 질서가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착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자유로운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헌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자유가 완전히 그게 다 보장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그러한 선진 질서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자유로운 국가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알다가도 모르게는 좀 어려운 세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법치라는 게 또 핵심적인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하이에크가 법치가 올바르게 구현이 되려면 자유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법치와 이 자유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이 가장 인류사적으로 뛰어난 헌법의 그런 질서를 구현해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법치가 매우 중요한 사회의 그런 하나의 항목으로 떠올랐는데 이 법치도 이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법치가 구현됨으로 인해서 자유가 충분히 개인 그리고 시민에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치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법치의 근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압적인 사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아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도 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사회의 준법이 과연 그 나라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치라는 항목을 매우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좀 이제 한마디로 법치와 함께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경제학자와 또 정치 철학자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또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0년 이 책을 출간을 했고 또 이제 1974년에는 이 화폐와 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이 첫 출간이 된 지 사실 6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책이 처음 써져 있을 때 하이에크가 이러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시기는 이제 사회주의에 의해서 사회가 안녕이 위협받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전체주의적 사고나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선진국이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생각들이나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계속 우리 자유민주사회의 전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사회주의 위협 또는 전체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사회의 전통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여전히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제 설립 이래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좀 앞으로 자유기업원의 뭐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은 자유헌정론과 함께 또 자유에 관한 해설들을 여러 권 기획하고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번 책에서는 이제 법치에 관한 관심을 모았다면 또 자유에는 또 이 세계 개방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또는 재산권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다양하게 있어야만이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금 더 구현될 수 있는 입법 활동 이러한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